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3달 만인가요? 3달 좀 넘은 것 같은데, 2021년 지금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경채 해설을 시작으로 올해 이제 시행되었던 민경채랑 7급 공채 해설을 이제 순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일단 한번 1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이 밑에 인쇄해 놓은 나머지 문제를 뒤로 빼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재생 사업비를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기억. 부산보다 사업비가 많은 지역은 8개라고 했습니다. 240억이니까 얘보다 큰 게 8개인지를 파악하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고요. 자, 니은 볼게요. 사업비 상위 2개 지역의 사업비 합은 아래에서 4개 지역 사업비 합의 이제 2배 이상이다 라고 이제 물었으니까 이거 뭐야 이거? 잠시만요. 내가 건드려 지가 움직이는데? 지가 인식을 하는구나. 네, 니은 볼게요. 자, 그럼 상위 2개 지역의 이제 사업비는 뭐가 있을까요? 딱 봐도 여기 400이 넘는 게 2개가 보입니다. 자, 420과 440이니까 860억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하위 4개 지역을 좀 묻고 있어요. 하위 4개 지역. 자, 볼게요. 일단 하위 4개 지역에는 영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80이 눈에 띕니다. 120이 눈에 띄고요. 또 뭐가 있겠습니까? 120이 있겠네요. 그럼 120 두 개 더하면 240에 80 더하면 320. 0은 상관없잖아요. 320이니까 여기다 곱하기 1을 해도 얘를 못 넘죠. 그 말은 2배 이상이 맞다라는 거고요. 자, 디귿 볼게요.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인 지역은 2개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2개가 맞냐고. 자, 볼게요. 자, 그럼 일단은 뭐 전체 값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게 왜 이럴까요? 이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나 봐요. 이 손으로 움직이면은 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보기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사업비 10% 이상인 지역이 2개라고 지금 묻고 있는데 일단 전체 값을 다 구하는 겁니다. 400, 600,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400이죠. 그럼 1000이 되고요. 얘네들이 더하면 1480이 되고 1900, 2200, 2000, 2200에다가 얘네들이 더하면 600이네요. 그럼 2800이 될 것이고 이거 640이죠. 640과 이걸 더하면 1080. 공교롭게도 4000억이 됨을 알 수 있네요. 이거의 10% 넘는 거는 당연히 이거 진짜 왜 이러지? 400 이상이니까 2개의 지역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의 권역별 지역경제 동향을 부분별로 정리한 자료고 부합하지 않은 부분을 찾아라 라는 문제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는 수도권, 충청, 호남, 대경이 증가고 동남권 및 강원권이 이제 보합이었죠. 맞고요. 서비스업은 이제 제주가 그렇죠. 증가고 동남, 호남 맞죠? 나머지 보합 맞고요. 소비의 경우 수도권, 동남권 말고는 다 이제 보합이죠. 맞고 설비 투자의 경우 동남권, 강원, 제주 여기서 동남권, 강원, 제주가 없죠. 나머지 권역이 보합이고 그 나머지는 당연히 증가를 했으니까 저는 증가를 한 것보다 보합이 한 그 부분이 더 작으니까 그걸 살펴본 겁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확인을 해봤고요. 또 이제 뭐가 있죠? 네. 건설 투자죠. 동남권만 증가하고 나머지 건설 투자는 동남권만 증가인 반면 수출 보겠습니다. 수출은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제주권은 보합이죠. 따라서 5번 수출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거슬리는데. 3번 볼게요. 독립유공자 포상 인원이 이제 연도별로 나와 있고요. 자, 옳은 것을 일단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에서 18년까지 나와 있고, 이 가로 안에 있는 거는 여성 포상 인원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건국 훈장 안에 얘네 셋이 이제 포함된다 뭐 이런 소리고, 자, 기억 보겠습니다. 자, 여성 건국 훈장 포상 인원은 매년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자, 건국 훈장은 여기 있죠. 그러면 그 안에가 가로가 여성이니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기억은 옳습니다.
매년 건국 분장 포상 인원은 전체 포상 인원의 절반 이상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뭐 여기서 이제 341분의 266 이렇게 빼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태로 가는 훈련을 하는 게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은 2분의 1이 있어요. 절반 이상이라는 건 50%를 뜻하는 거잖아요. 자, 2분의 1은 50%인데 분자에 곱하기 2를 했을 때 얘랑 똑같으면 50%고 분자에 곱하기 2를 했는데 분모의 값을 넘어선다? 그건 50%를 초과한다는 소리. 그 다음에 분자에 곱하기 1을 했는데 분모의 값을 못 넘어. 그 말은 무슨 뜻이지? 50% 미만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웬만한 분들이 다, 이거 진짜, 여러분, 진짜 죄송해요. 제가 해결책을 좀 알아오겠습니다. 짜증나네. 과한 패치가 또 이렇게 안 좋은 부분도 있나 봐요. 이렇게 업데이트만이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쥐가 왔다 갔다 하니까는. 어쨌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얘 두 배 한 거, 얘 가뿐히 넘어서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얘는 곱하기 두 배를 하면 300인데, 355보다 적잖아요. 따라서 2018년은 50%가 안 되니까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워줍니다. 자, 이 상태 같은 경우는 이제 리을을 이제 맞다고 봐주고, 디귿을 보고 가면 됩니다. 남성 애국장 포상 인원과 남성 애족장 포상 인원의 차이가 가장 큰 해는 2015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빼주면 되죠. 194가 있고요. 130입니다. 둘이 빼주면 뭐가 되죠? 64.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자, 여성 포상 인원을 제외를 해야지. 나는 지금 남성 인원의 차이를 지금 디귿 선지에서 묻고 있으니까 사실상 194에서 130을 빼는 게 아니라 191에서 130을 빼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어차피 나중에 빼줘도 똑같은 거잖아요. 어차피 빼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61, 61. 표현을 참 변태같이 하네요. 61이 뭐지? 아무튼 61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61보다 큰 게 있나요? 뭐 이런 거 고려해 봐도 이게 압도적으로 큽니다. 따라서 2015년이 가장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4번은 뭐랄까 그 포인트만 캐치를 하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절약되는 문제였고요. 포인트를 만약에 찾지 못했다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았고요. 이와 같은 유형들은 이제 5급 공채 유형에서 많이 보였던 문제입니다. 여기 이 도넛형 그래프를 보고 이 퍼센티지에 이거 진짜 왜 이럴까요? 퍼센티지에 따른 이제 그거를 그 분야 항목을 찾는 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 B라는 거는 이 상담 내용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두 개가 이제 포함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A, B를 바로 찾아라. 그게 지금 문제고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볼까요? 자, A부터 당연히 봐야겠죠, 뭐. 여러 퍼센티지를 보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일단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숫자가 깔끔하게 떨어지는 퍼센티지를 찾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전 기타를 보겠습니다. 10.2%예요. 따라서 여기 합계에서 기타가 차지하는 비중이 10.2%, 즉 10%에 가까운 애들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10%가 14,000이니까 택도 없죠. 얘도 그렇고요. 얘는 택이 있네요. 자, 10%가 3517, 즉 3517이 되는데 얘는 3586이니까 약 70 정도 더 크죠. 그러면 0.2%포인트가 붙었다는 게 약간 신뢰할 수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고맙네요. 그러면 A에서 바로 나옵니다. 뭐? 사전 검증이 되겠습니다. 자, 가뿐하게 145를 제거합니다. 화물과 환급 둘 중에 하나만 보면 되는 거죠. 자, 이게 포인트를 파악했으면 바로 이렇게 깔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줄어듭니다. 자, B에서는 뭘 살펴볼까요? 뭐 이것도 좋고요. 뭐 이것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뭘 선택하든 파악만 하시면 정답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다가 저는 개인을 보겠습니다. 0.3%입니다. 자, 합계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게 0.3%냐 물어보고 있어요. 자, 얘 1%는 뭐가 되죠? 143 정도 되겠죠. 그냥 소수점 이렇게 두 개 자리 옮긴 것 뿐입니다. 그러면 얘 또 10%는 뭐가 되죠? 14.3이 돼요. 그 말인즉슨 뭐가 되지? 얘의 0.1%에 해당하는 수치가 이거더라라는 거고. 그럼 반대로 얘는 뭐가 될까요? 한 6.8 57이니까 반올림해서 6.86 정도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0.1%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어요. 자, 그럼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사실 이것까지 갈 필요 없었어요. 얘는 1%가 뭐죠? 68.57이죠. 얘는 1% 넘죠? 79니까. 따라서 이게
1%가 이상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환급이 됩니다. 따라서 얘는 아니니까 화물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제가 지금 막 이렇게 막 이 숫자의 표현을 좀 많이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적었다고 해서 뭐랄까, 실전에서 이제 길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이걸 쪼개서 해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얼마든지 이거 정도는 이제 눈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식, 축구, 뭐 야구, 농구 등의 이제 그 스포츠 구단이 있는데 2020년 그 가치액 기준으로 이 순위를 나눴고 그다음에 가로친 거는 2019년, 그것도 2019년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자, 상위 10개 스포츠 구단 중에서 전년보다 순위가 상승한 게 하락보다 많냐? 전형적인 PSAT 유형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문제예요. 두고두고 나올 그런 이제 문제를 물어보는 딱 그 시퀀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거는 일단은 순위가 상승한 친구들을 찾아보면 되는 거겠죠. 자, 일단 상승한 거부터 찾아볼까요? 여기서 여기로 숫자가 줄어들면 당연히 상승한 거겠죠, 그죠? 이렇게 해놓고 4개니까 10개 구단이잖아. 6개니까 하락이 더 많구나 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아이고 진짜 보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위가 변동됨이 없는 거. 자, 그런 거는 이제 여기 이거. 자, 보합이 여러분 3개가 된다는 거는 10개 구단이었잖아요. 그럼 7개 구단이 남죠. 그 중에서 4개가 상승이면 당연히 3개가 하락이니까 기억은 맞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보도록 할게요. 니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2020년 상위 10개 스포츠 구단 중 미식 축구 구단 가치가 뭐 어떻게 볼 것도 없죠. 그냥 더하면 됩니다. 58, 40, 98. 98에다 이거 더하면 뭐가 되죠? 135가 됩니다. 자, 13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구 구단 더해 보겠습니다. 농구. 또 없죠, 여러분? 3개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120에다가 5, 4, 1, 11 더하면 되겠죠. 131입니다. 미식 축구가 근소하게 큽니다. 따라서 어림산에서 이거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숫자가 단순하잖아요. 두 자릿수니까. 그래서 좀 이제 세부적인 계산을 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볼게요. 2020년 상위 10개 스포츠 구단 중 전년 대비 가치액 상승률이 가장 즉 쉽게 말해서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그 증가율이 가장 큰 친구를 찾아달라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일단은 구단을 따져봐야 돼요. 그 상승률이 가장 높은. 자, 일단은 증가한 것부터 찾아볼게요. 얘는 6이 증가하고요. 일단 증가량을 적어주는 겁니다. 9가 증가하고 얘는 볼 필요 없고 얘는 3이 증가하죠. 그 다음에 얘는 6이 증가합니다. 자, 이제 여기 또 하나 더 있네요. 어이, 뭐야, 이거. 얘가 위로 갔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여러분, 가까이 오면은 그림자 때문에 여러분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 좀 이렇게 멀리서 봐가지고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8이 증가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증가율은 뭐야?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즉 얘네들이 분모고 지금 내가 여기다 쓴 게 다 분자가 된다는 소리죠. 근데 여기 여러분 독보적으로 9, 분자의 값이 가장 큰데 독보적으로 분모의 값이 가장 작습니다. 그럼 볼 것도 없이 33분의 9가 상승률이 가장 크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그건 농구입니다. 따라서 미식축구라고 했죠. 그래서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기억 니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리얼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 자체가 뭐 나쁘진 않아요. 굉장히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연도별로 상위 10개 스포츠가 여기 있죠. 가치액의 합은 이제 19년이 20년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가치액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이 보합되는 그 구단이 많을수록 우리한테는 땡큐입니다. 자, 그러면 얘 6이 증가하고 근데 이거 여러분 다 여기서 더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증가, 기껏해야 마이너스 1 증가. 마이너스 1 감소.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3. 그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6. 플러스 6. 얘 마이너스 2니까 아무리 대충 봐도 2020년 가치액이 더 크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 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추가로 이용된 자료를 고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자료를 보면 뭐가 있나 봤더니 희망 취업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뭐 취업자 수랑 취업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취업을 한 사람들이 몇 명이고 아닌 사람들이 몇 명이고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보고서 바로 볼게요. 2988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볼 필요 없고요.
자, 희망 직업을 선택한 동기라고 했어요. 여기 동기가 어디 보입니까? 없습니다. 자, 그럼 동기라는 단어가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디귿은 포함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희망 직업의 선호도를 분포를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경영, 연구직, 보건 의료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선호도에 관한 내용은 지금 딱 봐도 여기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기업과 리을이 활용이 됐는지, 이용됐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자, 한편 전공 계열별로 직장 만족도를 살펴보면 차이가 가장 큰 게는 이공 계열이었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직장 만족도가 여기 나와 있다. 그쵸? 그렇다고 바로 니은 디귿 리을 아싸 얘네 5번 아마 이렇게 해서 틀린 사람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아마 이게 지금 올해 이 보고서 유형 문제가 함정을 좀 많이 냈더라고요. 어려운 함정은 아닌데 무심코 넘어가서 틀릴 수 있는 함정이었던 것 같아요. 자, 0.41인데 여기 이공계열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따라서 직장 만족도라는 키워드가 나왔다고 해서 얘가 쓰였다라고 하면 오산입니다. 따라서 니은 디귿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지. 그러면 이 보고서의 0.41점에 대한 거는 이것만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에 대한 자료는 없는데 이거 문제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그것까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추가로 이용한 자료만 고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이용 안 됐으니까 우리는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얘는 뭐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7번 볼게요. 자, A 프로세서 성능 평가를 위해서 뭐 8개의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다 있고요. 자, CPA는 뭐냐면 클럭 사이클 퍼 인스트럭션이라고 해가지고 명령어 수 대 클럭 사이클 수. 그럼 이제 클럭 사이클 수를 물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얘를 곱해주면 되니까, CPI에다가 얘를 멀티플라이 해주면, 이거구나라는 거 정도만 대충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고요.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여러분. 이게 약간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글쎄요, 이거 좀 뭐, 그렇게 공론화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일 수 있는데, 민경채에서는 항상 이런 패턴을 보여요. 이 보고서 유형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계산이 좀 필요하거나, 보통 그런 이제 유형을 보여요. 그래서 정답도 다 4, 5번쯤에 이렇게 분포를 하거나, 약간 좀 시간을 뺏어먹는 그런 위치가 이 문제다라는 말을 좀 그냥 가볍게 그냥 들어만 주세요. 제가 그냥 하도 많이 풀다 보니까 그런 게 보여가지고, 뭐 내년에 또 그걸 또 이제 뭐 방지하고자 뭐 다르게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자, 가볼게요. 1번. 명령어 수가 많은 프로그램일수록 수행 시간이 길다라고 했는데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로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고른 게 한 번에 보이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면 이제 애매해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디를 먼저 살펴볼까요? 음? 음, 여기 있네요. 자, 얘가 이제 명령어 수가 221인데 수행 시간은 235. 근데 얘는 659인데 수행 시간은 116. 따라서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2번 볼게요. CPI가 가장 낮은 친구가 여기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얘는요, 기준 시간이 가장 길다고 했습니다. 2720인데, 공교롭게도 바로 밑에 22,000이 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례가 되는 거죠. 자, 3번. 수행 시간은 인공지능 바둑이 내비게이션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있죠. 일단 인공지능 바둑부터 보겠습니다. 얘는 당연히 나올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문제로 냈겠지. 자, 수행 시간은 어떻게 구해요? 기준 시간을 성능 지표로 나눠라 라는 겁니다. 즉, 얘로 나눠라 라는 소리고요. 내비게이션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비게이션은 500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계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면 이걸 보는 거죠. 자, 20분의 1만은 당연히 뭐가 될까요? 500이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얘는 만보다 크고요. 얘는 20보다 작아요. 자, 그럼 분수의 성질에 의하면은 분모가 작은데 분자는 커져. 그 말은 500보다 크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인공지능 바둑이 500보다 크니까 3번도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4번 볼게요. 기준 시간이 짧은 프로그램일수록 클럭 사이클 수가 적다라고 했는데, 자, 기준 시간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클럭 사이클 수는 어떻게 구한다? CPI 곱하기 명령어 수다. 즉 이거 곱하기 이거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최대한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최대한 딱 눈에 띄는 그런 수치들을 골라가지고 우리가 봐주면 좀 된다라고 좀 말이 좀 어눌하긴 하죠. 일단은 그냥 문제로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어떨까요? 인공지능 체스의 경우 기준 시간이 12,100인데 기준 시간 숫자 정렬은 9,600이에요. 따라서 기준 시간이 줄어든 건 맞죠? 자, 그러면 클럭 사이클 수는 어떻게 하죠? 2390과 0.7을 자리가 없는데. 어, 여러분 이거 다음 문제인데 어차피 여백이 많으니까 여기다가 좀 쓰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2390이고 0.7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뭘 비교한다고 했죠? 얘를 비교하면 0.8이고요. 곱하기 2600이다. 2616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얘를 지금 비교한다고 했나요? 얘를 비교하는 건 맞는데 제가 모르고 얘를 써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얘만 이렇게 살짝 바꿔줄게요. 19, 1948. 자, 그럼 보면 이건 이제 0.7에서 0.8로 증가했다고 보지 마시고 7에서 8이 증가했다고 보세요. 그럼 우리가 분수의 이제 소수 표현에 하면 얘는 약간 14.3%거든요. 그렇다면 얘는 약 14% 증가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1948과 2390입니다. 자, 그럼 몇이 증가했지? 대충 400을 넘어서죠, 지금? 그 말은 무슨 뜻이야? 20%를 넘게 증가하고 있구나. 그러면 여기서 여기 가는 게 여기서 여기 가는 것보다 크다는 거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얘가 더 크다고. 그러면 기준 시간이 지금 여기서 줄어드는데 명령어 수 이거 쿨럭 사이클 수는 커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적다라고 했으니까 반례가 되니까 틀렸고요. 정답은 5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능 지표가 가장 낮은 프로그램은 내비게이션이다. 이거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번에 배치가 되네요. 자, 성능 지표는 어떻게 구해요? 수행분의 기준. 이거분의 이거죠. 자, 그러면 내비게이션만 안 나와있으니까 더 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제 암산으로 가능한 게 7,000을요 여러분 500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14가 됩니다. 왜냐면 10이면 5,000이고 4면 2,000이니까. 자, 그럼 14를 해주시고, 근데 여기 20이라는 친구가 있죠? 그러면 500이라고 하면 되겠죠.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만약에 얘를 계산 실수로 0.4로 가면 큰일 나요. 그럼 얘는 14.4가 되고, 같은데요? 5번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따라서 얘는 지금 0.4가 아니고요. 0.04가 됩니다. 그래서 14.04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되면 얘가 가장 적다라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정답은 5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8번 볼게요. 산불 피해 현황에 대한 자료고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좀 하고 있어요. 이 유형은 작년에도 나왔고요. 도표가 이렇게 3개가 지금 나와 있는데 굉장히 복잡해보고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전에서 이걸 보신 분들은 이걸 나중에 풀어야겠다라고 넘어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그림이 많다는 거는 사실상 계산을 막 엄청나게 요구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1턴에 1턴이라고 하면 좀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처음 봤을 때 그냥 풀고 넘어가는 게 좋은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불 발생 건수, 피해 액, 그 다음에 산불 발생 건수, 피해 제적, 산불 발생 건수가 있고요. 산불 발생 건당 피해 면적이 있어요. 기억 볼게요. 자, 산불 발생 건당 피해 면적. 이거겠죠, 여러분. 이거분의 이건 피해 얘기죠. 여기 있다. 산불 발생 건당 피해 면적. 가장 큰 건 뭡니까? 즉 이게 세로축이잖아. 어이씨. 아이씨. 네, 아무튼 세로축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큰 게 누굴까요? 얘죠. 근데 얘인 건 알겠어, 이 포인트가. 근데 이게 지역이 지금 매칭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다? 찾아가야지. 자, 이게 왜 가로축, 즉 x축이 발생 건수, 발생 건수, 발생 건수로 동일할까요? 이걸 이용하라고 지금 출제자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문제에서. 자, 그럼 이게 보면은 여러분 대충 맞추셔야 되는데 200건은 안 돼요. 그렇다고 뭐 199 이건 아니겠고 한 150은 넘겠죠. 150 후반에서 200 사이가 되는 건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반드시. 여기 있네요. J. 그럼 얘가 J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기억은 옳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산불 발생 건당 피해 지적. 즉 이거분의 이거. 왜냐면 건당이니까 산불
이거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즉 이거분의 이거 기울기가 되겠죠. 그럼 가장 큰 건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더? 이게 기울기가 이렇게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이게 가장 작은 거고 사실 기울기가 없는 거지. 이렇게 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럼 얘가 가장 크고요. 누가 가장 이거 잘 봐야 되는데 오씨 약간 여러분 이럴 때 좀 자가 필요하거든요 사실. 네 자가 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이게 저는 지금 이제 약간 멀리서 봐가지고 조금 헷갈리는데 이게 가장 작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아무튼 그럼 얘랑 얘인데 뭐 찾아보면 되겠죠. 이 친구가 지금 뭘까요? 이 친구가 자 산불 발생 건수가 얘 아까 얘랑 똑같네요. 그쵸? 아 얘는 J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제 B 지역이 가장 크다고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니은은 틀렸으니까 디귿 볼게요. 산불 발생 건당 피해액 이걸 보라는 거죠. 또 기울기를 보라네. 자 그럼 누가 가장 클까요? 얘가 가장 크겠죠. 자, 그 다음에 B 지역이 가장 작다라고 했는데, 이건 누가 더 작을까요? 이렇게 될 수는 될 수 있었고. 근데 여러분, 얘가 가장 작다고 하지 마세요. 얘가 얘보다 아래 있다고 해서 작은 건 아니에요. 이걸 봐야지. 그쵸? 얘가 가장 작습니다. 얘는 600에 해당되는데, 550에서 600 사이에 되는 거겠네요. 자, 그 친구는 누가 있죠? 여기 있습니다. B 지역이네요. 자, 그럼 맞죠? 얘가 B 지역이 가장 작았고요. 이 친구는 뭐였죠? 300에 가까운, 즉 200 후반대를 찾아보면 되겠죠.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반드시. 여기 있습니다. 아, 물론 하나 더 있죠. 근데 얘는요, 얘가 되겠죠. 거의 300이랑 다름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얘는 D죠. 결국 디귿이 맞았다라는 걸 볼 수 있었고, 그럼 기억 디귿이 맞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리을은 여러분들께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9번은 뭐냐면, 그 가쁘게 월별 최대 순간 풍속이랑 뭐 작업 제한 기준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어찌 됐건 가나다 빵꾸를 뚫어놨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치의 범위를 큰 순서대로 니들이 한번 찾아봐라. 출제자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작업이 이제 설치를 할 때는 얘를 넘어가면 안 되고요. 운전을 할 때는 그래도 조금 완화돼서 20m/s만 안 넘어가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정보를 보고 우리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부터 일단은 체크를 해두고 좀 적어야 되니까. B 지역에서 타워크레인 작업 제한 조치가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달은 세 개다라고 했는데 한 번도 시행 안 되려면 어떻게 돼? 아, 진짜 떨림 이거 어떻게 하죠, 영상? 이거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그거 방법 아시는 분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촬영용 지금 폰은 이게 지금 갤럭시 S 그 쓰고 있거든요. 이건 좀 부탁드립니다. 어. 아, 흐름이 끊기네, 진짜. 이게 지금 하나도 제한이 안 되려면 이 두 가지에 모두 제한이 안 걸려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거 아래로 가면은 얘네 둘에게 안 걸리니까 문제가 없겠네. 자, 그럼 15 미만인 거를 찾아보죠. 아, 공교롭게도 두 개밖에 없으니까 얘는 뭐가 돼야 되죠? 15 미만이 돼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15 미만이 되어야만 이 정보를 충족하니까. 자, C 지역의 최대 순간 풍속 지역은 매월 A보다 높고 D보다 낮대요. 보겠습니다. 자, 그럼 무슨 뜻이에요? 21.5보단 크고 32.7보단 작아야 된다라는 소리죠. 이 사이가 되겠네요. 자, 다 같은 경우는 어, 설치 작업 조치는 매월 시행되었다는 것은 15 이상이라는 소리죠. 15 이상이 넘어야 얘가 이제 제한이 되니까. 운전 같은 경우는 두 달만 제한이 되었다. 20이 넘는 게, 잠깐만. 두 달을 제외한 모든 월에 시행이 되었다는 것은, 즉, 두 달만 20m/s 아래였다는 소리죠. 그럼 20 미만인 게 어디 있습니까? 얘랑 없죠. 그럼 얘는 뭐가 된다? 15 이상이긴 하지만 20보단 작아야 된다. 그럼 이거에서 우리가 순위를 알 수가 있겠죠. 나, 다, 가. 4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야 이거? 발전 원별, 발전량 및 비중을 나타내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프랑스의 전체 발전량 중 원자력의 비중은 75% 이하이다. 원자력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고요.
그냥 여기 있고요. 근데 뭐 이거분은 이거를 해서 뭐 75% 넘냐 안 넘냐를 비교하면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여기 쉽게 비중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다 더한 게 100%니까 여기서 이걸 빼주면 얘의 비중이 나오겠죠. 자, 5.6, 6.0, 16.4. 어떻게 돼요? 16.4, 23이 되나? 자, 그럼 얘 77%죠. 그러면 1번부터 답이 틀렸네요. 얘 지금 77%인데 75%를 넘는다라는 소리죠.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2번 한번 볼까요? 영국의 전체 발전량 중에서 신재생의 비중이 10년 대비 15년에 15%포인트 이상 증가했다라고 했어요. 자, 볼게요. 일단 6.2%죠. 이건 뭐죠? 3405를 보고 81로 보겠습니다. 자, 얘의 10%는 뭐지? 34. 그럼 거기에 곱하기 2를 하면 68. 68은 뭔데? 340에 20%. 그럼 얘는 뭐야? 20%를 확보를 했다는 거지. 거기다가 13분의 340이 되죠. 자, 340의 1%는 뭐죠? 3.4가 됩니다. 3.4에 4를 곱해 보겠습니다. 4, 4, 16, 12, 즉 13.6. 그럼 얘는 뭐가 된다? 23. XXX%가 되겠거니?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죠. 자, 그럼 23.xx%, 이거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24%는 안 넘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죠. 15%포인트 이상 더해 봅니다. 그럼 얘 21.x가 되니까 당연히 넘어선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여기서 쓰면서 계산을 해가지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뭘 저렇게 계산해. 뭐, 시간, 뭐, 아깝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이제 그 상황에서 항상 흑백 논리가 존재하는 거니까. 근데 이건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지, 이게 숙달이 되면 머릿속에서 이 정도는 그려지거든요, 충분히.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최대한 이런 문제에서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좋은 방법이 많겠지만, 일단 저는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 그럼 그게 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번. 그 추가로 또 이용한 자료를 모두 보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7급 공채 1번이랑 동일해지죠. 민경채는 뒤에서 이제 11번부터 25번까지가 7급 공채 1번에서 15번과 동일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11번. 추가 이용 자료. 자, 이건 뭐 여기 전체 473이 나왔을까 알 수 있겠고요. 대형이랑 이것도 나와 있잖아요. 그쵸? 뭐 이건 알 수 있었고요. 자, 서울이 가장 많고 뭐 경북 충남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는 게 어디 있나 볼까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리을을 맞다고 하면 될까요? 2019년 통계를 따르면 이렇게 됐는데 얘는 2018년. 엉뚱한 거죠? 틀렸습니다. 여기에 낚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까 추가로 이용한 자료랑 똑같이 낚시를 했죠. 그거에 관한 지금 키워드를 갖다 놨는데 연도가 달라. 그러면 이거를 제외하면 이것만으로 여기에 지금 서울, 경기 이런 거를 따질 수 없는데, 그럼 문제 오류 아니야? 그거는 뭐 걔네들 사정이겠죠. 우리는 문제에서 추가로 이용한 자료만을 지금 물어보니까 우리는 그것만 해주자고요.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럼 된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이제 리을을 제거해주고, 뭐야 이거?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하다가 15년부터 증가했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분야별 지역 안전지수 1등급 지역을 살펴보면 뭐 이렇게 해서 화재 분야는 뭐 광주, 생활안전 분야는 경기, 부산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전지수 분야별 얘는 이제 만나볼까요? 틀렸죠. 조심하십시오. 19년 자료인데 18년까지밖에 없어요. 기억 디귿이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보고서도 되게 깔끔했고요. 그다음에 주어진 자료도 굉장히, 뭐 자료야 이게? 이 자료 맞나? 피벗 테이블 하나. 어쨌든 근데 이제 이게 함정이었다라는 거죠. 12번 보겠습니다. 보고서의 설명 좀 옳지 않은 거. 자, 기억 바로 볼게요. 평화유지 활동 기간 중 가장 오랜 기간 활동한 인물들은 소말리아 임무단이다라고 했는데, 자, 소말리아는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럼 막 자세한 계산하지 마세요.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애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얘는 2007년 7월이고 12년 3월이죠. 가장 오래되면 알 수 있고요. 코모로 선거감시 지원 임무단은 가장 짧은 기간 동안 활동을 했다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4개월 활동했나? 3, 4, 5, 6? 네, 4개월. 대충.
그럼 여기서 지금 4개월을 넘는 게 있나요? 4개월보다 적게 활동을 한 친구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도 맞고요. 자, 파견한 인무단의 총 규모는 25,000명, 즉 파견 규모를 다 더해봐라 라는 건데 거시적으로 보겠습니다. 6,000, 6,000, 5,960일인데 6,000으로 볼게요. 18,000, 3,000, 3,000, 6,000이죠. 그러면 24,000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질구레한 이것만 더해도 25,000을 쉽게 넘는다는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니까. 자, 수단과 코모로에서는 각각 2개의 인무단이 오케이, 맞네요. 코모로 하니까 코모도 도마뱀이 생각납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코모도 왕 도마뱀이라고 인도네시아 섬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무서운 친구입니다. 도마뱀이 3m까지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도마뱀 같은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5번이 정답이고 이거는 이제 당연히 얘네들이 다 맞으니까 5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시간 관계상 5번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선별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3. 아유, 진짜 왜 이렇게 떨리죠, 화면이. 13번 볼게요. 자, 이런 그래프 유형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GDP 추이를 주고 GDP 대비 국가 채무, 적자성 채무 비율을 이렇게 나타내고 옳은 것만을 모두 고라고 했고요. 자, 이걸 보면 국가 채무는 적자성 채무 더하기 금융성 채무가 됩니다. 그리고 GDP는 모두 공통 분모가 되고요. 이게 지금 뭔 뜻이냐면 GDP 분의 국가 채무, 또 GDP 분의 적자 채무. 자, 그러면 전체가 나와 있는데 적자성 채무가 얘가 있죠. 그러면 뭐예요? 이 비중에서 여기서 이걸 빼면 금융성 채무의 비중이 나온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기억 볼게요. 국가 채무는 14년, 20년이 14년에 1.5배 이상이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GDP는 어떻게 구하지? 얘가 얘니까 GDP는 국가 채무를 구하려면은 뭡니까? 얘가 이거분의 이거는 이거니까 국가 채무는 이제 양변의 GDP를 곱해주면 즉 GDP 곱하기 이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 20년을 일단 볼게요. 36% 생략. 그 다음에 20년의 자료가 1741인데 그냥 174로 봅니다. 상관없어요. 단위를 똑같이 줄여주면 되니까. 14년은 132로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미리 1.5배를 해버립니다. 14년은 29.7인데 30으로 봐도 무방하겠죠. 자, 30의 1.5배는 뭐가 되죠? 암산 35. 자, 그럼 볼게요. 9가 증가합니다. 그럼 뭐죠? 9, 4, 36. 36분의 9는 뭐다? 4분의 1이죠. 정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의 똑같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25% 정도 증가를 했고요. 이 친구를 볼게요. 42가 증가합니다. 42에 4를 곱해볼게요. 그럼 168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를 훌쩍 뛰어넘죠. 이 말은 무슨 뜻이죠? 25%보다 매우 크게, 좀 25%보다는 확실히 크게 증가를 했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가는 증가율이 여기서 여기 가는 증가율보다 작다는 것은 결국 여기가 더 크다는 소리죠. 뭔데? 얘가 2020년도였고 얘가 2014년에 1.5배를 곱한 거. 어쨌든 이상 맞죠? 기억은 성립합니다. 자, 니은 볼게요. GDP 대비 금융성 채무의 비율은 매년 증가한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금융성 채무를 부하려면 여기서 이걸 빼주고 이렇게 빼주면 되잖아요. 근데 어느 세월에 이걸 다 빼줍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볼게요. 297에 303이면 소수점 생략했습니다. 자, 6이 증가했어. 근데 얘는 3이 증가했다는 거지. 자,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 전체 증가량이 더 이 적자성 채무보다 크다면 금융성 채무 또한 비율이 전년보다 증가합니다. 계산해보세요. 맞습니다. 얘는 뭘까요? 5 증가해. 얘는 4 증가해. 어쨌든 얘가 1 더 증가했으니까 증가하겠지. 얘는 뭐죠? 1.8, 18 증가해. 얘는 뭐죠? 16 증가해. 16 맞죠? 그럼 얘가 2 크니까 전체가 얘보다 좀 더 증가해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왜냐하면 그럼 2에 해당하는 건 뭔데? 금융성 채무가 2가 증가했다는 뜻이잖아요. 둘이 합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자, 마찬가지로 얘는 뭡니까? 15 증가하고 얘는 14. 얘도 1 증가하네. 자, 얘는 16 증가하고 얘는 뭐가 되죠? 17. 여기서 반례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전체는 16이 증가하는데 얘 적자성 채무는 17이 증가합니다. 그렇다면은 금융성 채무 비율이 줄어들어야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틀렸고.
디귿은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두 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금융성 채무는 매년 국가 채무의 50% 이상이다. 여러분, 이거 지금 GDP분해니까 얘네들이 분모가 GDP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냥 GDP를 따지지 않아도 국가성 채무 비율만으로, 이 비율만으로 국가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를 따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2와 3을 비교하는데 얘가 더 큰데 10분의 2랑 10분의 3을 비교해도 분모의 10이라는 분수가 되어도 얘를 이렇게 판단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뭡니까? 얘랑 금융성 채무를 더해서 얘니까 얘 곱하기 2를 해보는 거지. 자, 여러분 여기 조심할 게 나머지 다 곱하기 2를 했는데 이 분모를 못 넣는다는 거는 얘네들이 다 모두 50%를 못 넣는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무슨 뜻이야? 적자성 채무가 50%를 못 넘는다는 건 금융성 채무가 50%를 넘는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적자성 채무 비율이랑 금융성 채무 비율을 합쳐야 100%가 되는 거잖아요. 비중이. 자, 그런 의미니까. 자, 아무튼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었는데 여기를 보시면 얘가 지금 곱하기 1하면 36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아, 금융 적자성 채무가 2018년에 50%를 넘어선다 라는 소리면 무슨 뜻이에요? 금융성 채무는 당연히 50% 아래가 돼야겠죠. 근데 여기 매년 50% 이상이다 라고 했으니까 반례가 되고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정답은 2번이 되는 거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전후 100가구에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건데 한번 보죠. 주택 규모가 이사 전 소형에서 전, 후 이거 조심하십시오. 전이 여기가 될 수 있고 후가 여기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사 전 소형에서 이사 후 중형으로 간 게 지금 몇 가구인지 묻고 있어요. 당연히 빵꾸를 때렸으니까 우리는 빵꾸를 채워야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해 봅니다. 뭐. 퀴즈처럼. 맞네요. 0이니까. 자, 이사 전후 주택 규모가 달라진 가구 수를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사 전후 동일한 가구 수로 따지면 되는 거 아니야? 동일한 거, 동일하지 않은 거. 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선택지는. 그쵸? 자, 그럼 뭐야? 동일한 게 15, 15, 30이니까 60이니까 100분의 60은? 그렇죠. 60%. 자, 그러면 동일한 애들이 60%면 나머지는 40%인데 얘는 뭐다? 달라진 가구겠죠. 50% 이하? 맞습니다. 자, 그럼 일단 기억, 니은 맞으니까 제거해 주시고 디귿 볼게요. 자, 주택 규모가 대형인 가구 수는 이사 전과 후를 따지고 있어요. 이사 전에는 계산해놨죠. 30가구. 이사 후에도 30가구. 동일하니까 틀렸겠죠. 정답은 1번이 되고요. 리을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맞추셔야 되고요. 반드시 실전에 이제 뭐 긴장감 이런 거를 이제 감안해서 한 1분 정도로 잡으셔야 됩니다. 1분 최소한 이 정도 문제는 1분이나 아무리 늦어도 1분 20초 정도 이전 문제는 실전을 이제 감안한 겁니다. 실전에서의 중압감 뭐 이런 것들을 그래도 1분 20초는 넘으면 안 돼요. 이런 문제는 15번 볼게요. 자, 1000kg의 이제 재료가 이제 혼합 공정에 투입되는 경우 폐기 처리 공정에 전달되어 투입되는 재료의 총량은 얼마냐라고 했어요. 수학에 뭔가 약하신 분들은 이런 문제는 그냥 넘어가시는 경향이 있는데 수학과 관련 없습니다. 사칙 연산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이건 진짜 거저주는 문제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 이런 거 보면 막 머리 아프죠. 이제 팁일 수 있는데 이 예를 들어 있죠. 이거를 보고 파악하는 게 더 빠릅니다. 괜히 이런 거 막 머릿속에 넣어봐야 막 뇌조르고 막 실전에서 막 이런 막 공식 같은 거 분수 오면 어버버 하게 되죠. 자, 밑에 거 예를 볼게요. 0.2가 무슨 뜻이냐면 공정가에 100kg의 재료가 투입된다면 0.2는 20g, 20%란 뜻이죠. 0.2가 20%니까 그런 뜻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 1000입니다. 1.0, 100%. 자, 성형 갑니다. 자, 그럼 0.1이니까 여기 100kg 나눠주고요. 일단 얘부터 보는 겁니다. 100kg에서 0.5는 조립으로 가고 0.5는 폐기 처리로 갑니다. 그럼 50kg 가고요. 여기 조립이 다시 50이 가겠네요. 자, 그리고 나머지 900kg이었죠? 1000kg이었는데 거기 90%니까 900이 되겠죠. 1.0은 뭐야? 검사에서 950에 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20%가 다시 돌아가더라. 950에 20%는 뭐죠? 190. 그럼 둘이 더하면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이거 지금 보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지금 여기가 여러분 900이죠. 900에 1.0, 즉 100%는 900kg죠. 거기에 20%는 뭐죠? 180.
50. 그래서 230 했던 분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아마 이거 통계를 저는 뭐 볼 수 있는 공간이 없겠죠. 인사혁신처에서 이걸 공개를 안 했을 테니까. 문항별 통계를. 근데 아마 통계를 까보면은 3번이 오답률이 3번에 그 체크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를 보니까. 1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수자원 현황을 나타낸 거고, 푸짐하게 그냥 국가들을 이렇게 갖다 놨네요. 네, 짜증나게. 자,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국가명을 알 수 없는 것을 골라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볼게요. 일단 연 강수량 여기 있다. 807ml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좀 크게 써드릴게요. 이거나 똑같나? 어쨌든 세계 평균의 2배. 뭐 간단하게 생각해요. 그냥 1600 넘는 애들이 있는지. 있네요. B랑 G. 그럼 얘네 둘 중에가 일본이겠죠. 근데 여기서 국가명이 알 수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더 확인을 해봐야겠죠. 연 강수량이 세계 평균보다, 즉 807보다 많은 국가 중에서 1인당 이용 가능한 연수자원, 이거죠. 이 색깔이 가장 적은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일단은 연 강수량이 세계 평균보다 많다는 건 807을 넘는 애들을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것보다는 1인당 이용 가능한 연수자원 총량이 가장 작은 애부터 찾아보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기 있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 영상만 보지 마시고 그 문제의 인쇄를 하셔서 같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553으로 A가 가장 작아요. 그리고 연 강수량은 807을 당연히 넘었으니까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A 확정을 지을 수 있었고, 확정을 지을 수 있었다라고 해서 동그라미를 쳐줍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1인당 연 강수 총량이 세계 평균의 5배. 이거죠. 16,427. 5배 하면 뭐가 되지? 82,000 정도 되나? 어쨌든 82,000을 넘는 애들이 요거, 잠시만요.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이게 아니라 얘를 쳐야 됐어. 죄송합니다. 얘. 즉 어쨌든 82,000을 넘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얘랑 얘. 세 개밖에 없겠네요. 근데 얘네들 뭐래? 연 강수량이 많은 국가부터 이제 내림차순으로 표시를 하겠다. 땅땅땅 되겠죠? GEF. 자, 그럼 GEF가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가 확정이 되니까 동그라미를 쳐주고, 자, 여기서 비로소 G가 확정됐으니까 B가 일본이었다라는 걸 확정할 수 있으니까 이거 매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명을 알 수 없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다가 막 따로 뭐 일본, 대한민국 이렇게 쓰지 마세요. CDH만 보겠습니다. 1인당 이용 가능한 연수자원 총량, 즉 이거가 영국보다 적대요. 영국보다 적다는 거는 2,400, 이거보다 작은 국가 중에서 1인당 연 강수 총량이 이거죠. 연합막대 세계 평균의 25% 이상, 즉 얘의 25% 이상이면은 뭐가 되죠? 4,000 이상, 4,100 이상 정도 되나? 뭐 그거를 이제 찾아보는 건데, 나머지는 봤으니까 CDH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H는 영국의 연수장 총량이 영국이 이거보다 작아야 되는데 얘는 포함이 안 되고, 그럼 CD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CD가 둘 다 해당이 되니까. 근데 지금 뭐야? 세계 평균, 1인당 연 강수 총량이 세계 평균의 25% 이상이니까, 즉 4,100을 아까 말했죠. 16,400에 4를 나눠야 되니까 16,400을 4로 나눠야 되니까 그게 25%잖아요. 왜냐면 4분의 1이 25%니까. 자, 그럼 얘보다 큰 국가는 뭐겠습니까? 이거겠죠. 준 거는 C가 되겠네요. 자, 그럼 나머지 이제 D랑 H가 남았는데, 1인당 이용 가능한 연수전 총량, 이게 6번째로 많은 국가는 프랑스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거 뭐 계산할 수 있지 않아요? 1, 2, 3, 4, 5, 6. 네, 맞네요. 6번째. 1, 1, 2, 3 따지지 말고 1, 2, 3, 하나, 둘, 셋, 넷. 다 이제 만을 넘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얘니까 얘가 이제 확정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D를 알 수가 없었다. 정답은 3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17번 뭐죠? 중간고사 이제 과목 점수가 나왔는데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고 해요. 저 기억 볼게요. 국어 평균이 국어 평균이 몇 점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자세히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얘한테 휙 점수를 줄게요. 5점을. 80이네. 얘 90이 되고요. 자,
그럼 뭡니까? 얘 90이니까 여기다 10점을 더해 볼게요. 자, 그럼 얘는 그럼 80이 되겠네? 그럼 얘는 70이 되겠고. 자, 그리고 여기서 10점을 주면 얘 80이고 얘 80이죠. 그럼 뭐가 되냐면 80, 80, 80, 80, 85. 결과적으로 점수가 80점을 넘는다라는 거죠. 자, 세개 과목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 즉 총점이 가장 높거나 작은 학생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점수 차이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이죠. 자, 총점이 275. 이 정도는 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하셔야죠. 260이고 뭐 245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딱 봐도 얘네들은 볼 필요 없이 얘가 가장 크고 작은 친구들이면 알 수가 있겠죠. 계산해봐야 170이고 240. 이 친구가 더 작네요. 얘는 255고. 결과적으로 다 계산했는데 이거 계산한다고 시간 오래 뺏기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럼 볼게요. 275랑 240이 있어요. 35점 차이죠, 여러분? 그럼 평균 차이는 뭐가 되죠? 세 과목이었잖아. 그럼 얘는 10을 넘죠. 따라서 10점 초과한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이 문제인데 사실 이걸 피지컬로 풀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자, 국어랑 수학이 가중치가 같아요. 그러면 이거 이제 국어 수학 점수를 더하고 얘를 따로 빼서 우리가 이제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중치를 보면 0.4, 0.4, 0.2니까 그냥 이거를 다 더했을 때 얘가 가장 높은 점수니까 정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다 0.4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냥 우리 4로 볼게요. 어차피 0.4나 4나 계산할 때 대수 비교만 하는 거니까 큰 문제 될 건 없잖아요. 자, 그럼 영어 같은 경우는 뭐가 되죠? 2가 되겠지. 이게 지금 정입니다. 그럼 얘 지금 점수가 몇 점이죠? 300, 700. 그 다음에 700. 얘는 200, 900이 되죠. 그치만 이제 문제에서는 정이냐고 지금 물어봤어요. 제가 왜 정을 안 보고 얘부터 봤냐면 얘가 일단 가장 대빵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정을 볼게요. 자, 195죠. 자, 그럼 195에다가 4를 곱해 볼게요. 이거 200 곱하기 4 하면 800인데 거기서 5가 4개 부족하니까 즉 780이 된다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65인데 곱하기 2를 했으니까 130이 되더라라는 거죠. 결국 둘이 더하면 910이죠. 어찌 됐건 10점이 더 많아요. 정확하게 10점은 아니죠. 제가 이거를 0.4, 0.2 이렇게 안 하고 4 곱했으니까. 아니,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더 큰지 안 큰지가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럼 일단 정이 가장 큽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망성이 있는 친구들을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이 무까지 이겼어요, 정이. 근데 얘네들이 이 정을 이길 수 있을까요? 자, 국어 수학 더한 게 145, 155, 165. 근데 정은 195가 됩니다. 물론 영어가 65점으로 병을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병을 예를 들어보면 병은 정보다 35점이 높아. 그럼 곱하기 2니까 70점을 앞서가지. 하지만 이거 둘이 더하면 145고 정은 195야. 둘의 차이는 50인데 곱하기 4를 해줘야 되죠. 200점이 앞서간다는 거지, 정이. 그럼 결과적으로 병이 앞선 게 70점, 정이 앞선 게 200점 빼주면 정이 최종적으로 130점이 병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었던 거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정이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리을 보도록 할게요. 자, 리을은 지금 뭘 물어보고 있냐면 수학 평균이랑 수학 평균 점수를 이제 남학생, 여학생을 따지고 있는데 병의 성별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병이 남학생이냐, 여학생이냐를 둘 다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수학 평균 보도록 할게요. 자, 병이 남학생인 경우를 볼게요. 75, 85 더하면 160이고 260이죠. 자, 그러면 260 나누기 3이 됩니다. 여학생은 뭐죠? 170. 170은 2로 나누면 85가 딱 떨어지죠. 근데 이거 뭡니까? 38에 24에 20이 남죠. 3분의 20. 이거 6.67이거든요, 여러분. 어느 정도 분수 계산이 좀 숙달이 되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그럼 86.667이 됩니다. 어찌됐건 1.67이 커요. 그 말은 남학생이 크다라는 소리였고요. 두 번째, 얘가 여학생인 경우. 그럼 이거 둘이 더하면 155, 255가 됩니다. 이것도 바로 암산이 되실 거예요. 숙달되시면. 이거 80, 뭐가 되죠? 5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음에 이제 남학생 2명이죠. 175. 2로 나누면 뭐가 되죠? 28에 16, 2천, 즉 87.5. 남학생이 좀 더 큽니다. 어찌됐건 모든 경우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크니까 리얼은 맞다라고 볼 수 있었고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18번 넘어갈게요. 시스템 반도체 중 인공지능 반도체 세계 시장 규모 전망을 나타내고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고요. 기억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반도체 비중이 나와 있는데 빵꾸를 뚫어놨으니까 여기서 여기를 따져봐야겠죠.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가 각각 비중을 의미한다는 건 여러분이 캐치를 하셨을 테니까 보도록 할게요. 231. 그냥 1000단위로 보자. 2300, 2680은 370 정도 증가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한 20% 가까이 증가를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20% 가까이는 아니고 15%는 약간 넘겠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모의 증가율이 15%고 얘는 뭡니까? 185에서 325면 130이 증가, 100 몇이 증가했죠? 40이 증가했나? 자, 그러면 이거 거의 60% 넘게 증가한 거 아닐까요? 왜냐면 얘를 200으로 봐도 200으로 봐도 60%면 120이잖아요. 근데 얘는 185예요. 근데 200의 60%인 120보다 훨씬 커요. 그럼 얘는 압도적으로 60%를 넘는다는 소리죠. 70% 가까이 되겠네요. 어찌됐건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었고 분자의 증가율이 분모보다 압도적으로 크니까 얘도 증가를 합니다. 얘 이제 보죠. 이거 볼 필요 있나요, 여러분? 이거 10%도 증가를 안 하거든요. 지금 200도 증가를 안 하잖아. 근데 얘는 지금 뭐 100이 증가했으니까 30%가 넘게 증가한 거죠. 자, 100이 증가하고 얘 그 숫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얘 단위수를 따지셔야 되는 거예요. 분자의 증가율이 압도적으로 크니까 기억이 맞고요. 자, 이 문제가 왜 선지를 3개를 줬을까요? 여러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왜 세 문제, 그러니까 왜 세 문제가 아니라 선지를 3개를 줬냐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3개를 준 겁니다. 따라서 니은과 디귿 보기 둘 중에 하나는 약간 까다로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시간을 소모시키는 그런 선지가 된다는 정도를 조심스럽게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자, 니은 볼게요. 2027년 시스템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1년보다 1000억 달러 이상 증가한다. 시장 규모 어떻게 구하죠? 이거분의 이거가 얘였어. 그럼 비중은 이거를 31.3%로 나누면 진짜 비중이 나오겠죠. 근데 언제,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시장 규모가 나오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1000억 달러 이상이라며요. 21년보다. 얘를 3,500으로 가정을 해. 그리고 얘 31.3%라며요. 이렇게 보는 거죠. 31% 0.3 제거하고. 자, 그럼 이거 암산합니다. 암산이 아니라 계산을 이제 빠르게 해봅니다. 1050. 왜? 3500의 30%가 1050이니까. 1%는 뭐죠? 35. 1085. 야, 너 0.3% 빼줬잖아. 이거 더해줘야 3. 몇이죠? 10밖에 안 돼요. 1095죠. 근데 뭐지? 1179. 나는 분명히 31.3%에 해당하는 게 1179가 되어야 되는데 왜 안 될까? 그 말은 2500에 1000억을 더한 3500보다 훨씬은 아니고 한 3700 정도 돼야 이 수치가 만족을 한다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1000억 달러 이상이 증가해야 된다는 걸 맞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아, 이거 진짜 왜 이럴까요? 1시 지금 57분 37. 원래? 여러분 잠깐만 눈 감고 계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왜 이러는지. 디귿 볼게요. 2022년 대비 2025년 시장 규모 증가율은 인공지능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의 5배 이상이다. 이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제가 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지금 시스템 분에 여러분 그냥 인공지능 AI라고 할게요. 아르티피셜 그냥 너무 쓰기 싫어서. 이거분의 이거가 지금 비중이죠. 근데 지금 2022년은 뭐야? 8이야. 19.9는 20으로 볼게요. 그럼 몇 배 증가했어요, 정확하게? 2.5배 증가합니다. 8, 26, 8, 5, 4, 12니까. 자, 2.5배가 증가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22에서 2025년까지 원래 아유씨 짜증나.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2.5배가 이거랑 동치거든요. 아마 이걸 아시는 분들도 있고 생소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분의 2가 있고요. 4분의 20이 있다고 치자. 자, 그러면 얘는 지금 퍼센트로 따지면 20%고 똑같나? 그럼 안 되고 숫자를 어떻게 바꿔? 이렇게 보자. 자, 얘 20%고 20분의 8은 뭐야? 40%죠. 그럼 2배가 증가한 거죠. 그 2배가 증가인데 자, 분자의 증가 배수를 따질게요. 4배 증가했죠? 얘 2배 증가했어요. 자, 2분의 4 해볼게요. 2배
정확하게 떨어지죠. 이 원리를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인공지능은 이제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185에서 657은 185를 3을 곱해 볼게요. 그럼 뭐가 되죠? 555가 됩니다. 657에서 555를 빼면 100 정도가 남아요. 근데 이제 185분의 100은 뭐죠? 한 0.5를 약간 넘으니까 대략적으로 인공지능 이 AI 증가율 배수는 뭐가 된다? 3.5배가 되더라. 근데 우리는 이 시스템 증가율을 알고 싶잖아. 얘를 이제 x로 놓으면 2.5배니까 넘어가주면 뭐가 되죠? x는 2.5분의 3.5가 되니까 이거 결국에 5분의 7이 돼서 1.4배 정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시스템 반도체의 증가율은 약 40%고 인공지능은 3.5배였다고 350% 하시면 큰일 납니다. 250%라는 소리죠. 증가율이. 그럼 뭡니까? 5배 이상 충분히 넘는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안 풀어도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접근하시면 조금 더 아무래도 수월하게 풀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푼다고 했는데 벌써 1시간 1분이 넘어갔네요. 아직 19분밖에 안 됐는데. 자, 옳은 곳을 고르러 갑니다. 화물 이동 현황이고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제 출발 지역과 도착 지역을 이제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도착 화물보다 출발 화물이 많은 거, 즉 이거보다 이게 큰 거를 골라라라는 거니까 여기다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인간의 그 손이 두 개인 이유가 나오죠. 실전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헷갈리지 않으니까. 세 개 맞네요. 자, 지역 내 이동 화물이 가장 적은 지역. 이거 여러분, 여기 있다. 출발 지역과 도착 지역이 동일한 경우는 해당 지역 내에서 화물을 이용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에서 A, B에서 B,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즉, 여기 대각선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쭉. 여기서 가장 작은 게 뭐가 있을까요? C 지역이네요. 그러면 도착 화물이 C 지역이 가장 적나 볼까요? 381. 옆에 355가 있으니까 반례가 됩니다. 자, 지역 내 이동 화물을 제외할 때 출발 화물과 도착 화물의 합이 가장 작은 지역은 출발 화물과 도착 화물의 차이도 가장 적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 출발 화물과 도착 화물의 이제 차이가 가장 적어 보이는 애들부터 찾아볼게요. 이제 뒤에 거부터 찾아본다는 거죠. 366, 381이면 15 차이죠. 얘보다 더 작은 차이를 보이는 지역 없습니다. C 지역이고요. 그러면 C 지역이 지역 내 이동 화물을 제외하면 출발과 도착의 화물이 가장 적은지를 봐야 되는데, 자, C는 이제 366이고 381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역 내 이동이 30이잖아. 근데 하나만 빼주면 안 돼요. 두 번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거 뭐가 되죠? 6, 8, 7이 됩니다. 얘보다 더 작은 게 있나? 없습니다. 이게 딱 봐도 이 정도 수치를 보이지 않아요. 이거가 가장 작은데, 그 다음으로. 뭐, 727 정도 되겠지만, 응? D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내 이동이 37입니다. 맞죠? 37이면 즉 472, 355를 더했을 때 827이니까 여기서 이제 37 곱하기 2하면 74가 되니까 이거 빼봤자 자세히 보지 않아도 687보단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디귿은 맞다라고 볼 수 있었고, 도착 화물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일까요? G 지역입니다. 즉 얘가 출발 화물 중 이거겠죠. 가로 지역 내 이동 화물의 비중이 가장 크다. 즉 1294분의 359. 얘보다 더 큰 게 있냐를 찾아달라 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이게 360이라고 치면 곱하기 4를 해보죠. 그럼 1440이 되고 1294보다 크다는 건 무슨 뜻이야? 아, 25%보다 크다. 여기까지만 가도 됩니다. 나머지 4를 했을 때 25%를 넣는 애들을 찾아볼게요. 없어요. 아, 있긴 해요. 여기 하나. 얘 넘나? 안 넘지. 얘 4 곱하면 448이니까. 아, 결과적으로 얘가 가장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볼게요. 자, 자가격리자 현황을 나타낸 거고, 내국인, 외국인이 나뉘어 있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 해당일 기준 자가격리자가 무슨 뜻이냐면, 전일 기준 자가격리자랑 신규에서 해제를 뺀 거. 무슨 뜻이냐면, 이 가로를 쳐주면, 이거 빼주면 뭐가 돼요? 340명이지. 그럼 여기서 340명을 빼주면 뭐가 되죠? 9,400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죠. 그게 4월 3일
A 지자체의 내국인 자가격리자였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건 볼 거 없고 세종을 제외한 세 개 지자체에서 4월 4일 날 전일보다 늘어났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종은 무슨 뜻이에요? 신규에서 해제를 뺀 게 플러스 값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소리죠. 줄어든 거니까. 자, 그럼 나머진 다 플러스야. 외국인도 더 하셔야 됩니다, 이거. 최종적으로. 다 플러스인데, 얘만 지금 마이너스예요. 얘 지금 마이너스 125, 얘는 플러스 19니까, 합하면 마이너스 106이 될 테니까. 따라서 세종은 B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얘를 지웁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대전, 세종 제외하고 대전, 충북은 모니터링 요원 대비 자가격리자의 비율이 1.8 이상이라고 합니다. 모니터링 요원 대비 이거분에 자가격리자 이거 둘이 더 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뭡니까? 이거 1만으로 보고 얘를 8천으로 보면 18,000이죠. 그렇게 해야 1.8을 넘는데 얘 1만에서 200이 넘게 부족하고 얘도 8천까지 200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얘는 분모는 만보다 커요. 사실 또 하물며 그럼 얘는 1.8보다 작다는 거를 계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A는 대전 충북 중 하나고 이 친구 볼게요. 1147, 1300 정도 되겠죠. 그럼 얘 200이죠. 1300. 아, 얘는 뭐 압도적으로 넘네요. 그럼 C가 되겠고요. 자, 그럼 대전 충북이 A랑 C가 된다라는 소리가 아닐까요? 맞죠? 자, 그러면 충남은 뭐가 될까요? 충남은 당연히 얘가 안 나와 있는 얘가 되겠죠. 자, 그러면 C를 볼게요. 충북, 충남, 대전, 대전이니까 충남은 제외를 해주고 충북이냐 대전이냐를 봐야겠죠. 그렇죠. A랑 이제 C 중에서.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자가격리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전이 가장 높더라. 자, 그럼 A랑 C를 비교를 해보자는 거지. 자, 자가격리자 중 외국인. 여러분, 근데 잠깐만요. 잠깐만. 야, 아까 1.8 안 넘었죠? 아, 뭔가 이상하다 했어. 죄송해요. 얘는 1.8 안 넘으니까 C, D가 넘으니까 대전, 충북은 C랑 D 중에 하나가 되겠다라는 거죠. 대전, 충북은. 그럼 A가 충남이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럼 이걸 좀 제거를 해줄게요. 음, 뭐야 이거? 네. A가 충남. 그러니까 이거 제거해주고 이거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충남이 아니었으니까 CD가 이제 충북이랑 대전 중에 하나니까 A도 지워주고 즉 2번과 5번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러면 뭐죠? CD를 보겠습니다. 자, CD에서 자가격리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이제 대전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쨌든 대전이 여기서 가장 크겠죠. 4개 중에서.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두 개의 지자체만 봐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가장 큰 게 나머지도 다 커야 이게 문제가 이제 해당 성립이 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되면 보겠습니다. 자, 얘는 뭐예요? 다 합치면 한 1300 정도 된다고 치고 141이 되겠고 얘는 뭐죠? 7600. 이 둘이 더하면 17,000 정도. 누가 더 커요? 이거 비교 안 해도 얘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A랑 B도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문제에서 우리가 A와 B를 확정을 지었고, C랑 D 중에 충북이냐 대전이냐를 따져보는 건데, D가 C보다 크다면 당연히 이건 성립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전이 D가 되더라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1번 볼게요. 올해 민경채가 좀 만만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1시간 10분째 지금 연속으로 이러고 있는데 아직 21번밖에 제가 해설을 안 하고 있네요. 큰일이네. 자, 볼게요. 자, 마일리지 혜택을 좀 봤는데 교통비를 많이 지출하는 직장인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면 출근 교통비를 이게 흔들려서 그런가?
자, 보겠습니다. 출근 1회당 대중교통 요금에서 기본 마일리지랑 추가 마일리지를 빼주는데 거기에 뭘 또 하나 곱했어요. 800분의 마일리지 적용거리.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월간 출근 횟수를 곱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그냥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마일리지를 적용하는 거를 보겠습니다. 자, 기본 마일리지는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저소득층에게만 지급을 하더라. 자, 교통요금이 얼마죠? 갑병이 3,200원이면 여기고 1,800원 여기면 얘는 이제 200마일리지, 100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하더라 라는 거고요. 마일리지 적용 거리는 출근 1회당 도보랑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의 합이고 최대 800까지밖에 인정이 안 된대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800. 얘는 뭐 1이니까 곱하지 않아도 되고 얘는 1000이니까 800을 넘잖아요. 따라서 얘도 그냥 넘어가도 되고 얘는 600이야. 8분의 6은 4분의 3이니까 75%를 해줘라 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값은 450을 받죠, 마일리지를. 거기다 200이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죠? 2550 곱하기 15번 출근. 을의 경우 을은 2,300원이에요. 출근 1회당 대중교통요금이. 마일리지는 이제 얘는 저소득층이 아니니까 그냥 기본만 들어갑니다. 기본이 350이네. 1950이 되겠다. 출근 횟수 22. 자, 병 같은 경우는 얘는 좀 이제 뭐 75%가 또 병맛인데 1800에서 기본 마일리지가 얘는 이제 1800원이니까 100, 200이에요. 따라서 1800에서 200을 빼주는데 걔의 75%는 4분의 3이죠. 즉 150을 빼주더라. 그럼 뭐죠? 1650. 거기다가 22회 출근.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니야, 잠깐만. 여기서 좀 잘못했다. 200이 아니고 250에다가 350이 100이잖아요. 350이니까 75%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이거 귀찮죠? 솔직히 이거 너무 자세하게 계산 안 해도 되는데 이게 곱하면 이제 1050원 1050이에요, 여러분. 그냥 1000으로 보자 이거죠. 4분의 1000은 250원이죠. 그냥 250원만 빼줘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얘 그냥 1550으로 볼게요. 거기다 22. 자, 그럼 이거랑 이거를 비교를 하라는 건데, 자,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죠? 10을 곱해주면 25,500원. 그거의 5는 절반이에요. 10을 곱한 거예요. 절반이 5배를 곱한 거잖아요. 그럼 25,500원에다가 그거의 절반은 뭐 13,000원은 약간 안 되겠지. 얘는 한 37,000 뭐 얼마 정도 되겠지라고 파악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2,000원이라고 보면 44,000원이잖아. 근데 거기에 50원이 몇 개가 부족해? 22. 즉 44,000원에서 기껏해야 1,100원. 1,000원만 빼주세요. 그럼 얘는 43,000원이 되겠죠? 대충. 그 다음에 1550에서 22를 곱한다. 1500원에 20을 곱하면 3만원이지. 그럼 그거에 2배를 하면 3000원이지. 그럼 33,000원이니까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35,000원은 안 넘겠지 라고 가볍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따라서 을갑병 순으로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시간 14분째 촬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배터리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배터리를 연결하고 왔네요. 22번 보도록 하죠. 개발원조위원회 29개 회원국 공적개발 원조액 상위 15개국과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 원조액 비율 상위 15개국 자료의 자료인데 옳은 거를 고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자료가 나와 있고 보겠습니다. 자,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 원조액 비율이 UN 권고 비율인 0.7%보다 큰 국가의 공적개발 원조액은 250억 달러 이상이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 권고 비율을 넘는 것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즉, 자, 되나요? 자, 그럼 얘네들의 이제 공적 개발 원조액을 한번 따져봐야겠죠. 영국 같은 경우는 여기 있고요. 스웨덴, 스페인, 뭐 덴마크. 룩셈부르크는 없고요. 그냥 얘네들 대충 더해주면 19.4에 24점 몇. 여러분 이거 그냥 대충 봐도 25를 넘어요. 더한 게. 근데 단위는 10억이죠. 즉 250억 달러죠. 따라서 기억은 뭐다? 맞다라고 볼 수 있었어요. 니은 뭐죠? 공적개발 원조액 상위 5개국의
공적개발 원조액의 합은 개발원조위원회 29개 회원국 공적개발 원조액의 합의 50% 이상이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는 상위 15개만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16위부터는 죽었다 깨어나도 15위인 한국의 2.5보다 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극단적으로 같다고 보는 겁니다. 왜? 나머지가 14개잖아. 아무리 못해도 얘보다는 클 수가 없으니까 이 값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16부터 29위에 해당하는 회원국의 공적개발 원조액 합이 말이죠. 자, 25 곱하기 3은 35가 되죠. 여기 근데 친절하게 15개의 합을 알려줬어요. 그럼 이 둘이 더하면 뭐가 되죠? 172.5가 됩니다. 상위 5개의 합은 여기서 끊어야겠죠. 자, 이거 뭡니까? 33, 24 더하면 57. 20이라고 해요. 그럼 77. 자, 그럼 얘를 더하면 23. 그럼 뭐 100이죠. 대충. 그럼 여러분 내가 뭐라고 했죠? 곱하기 2. 분자에 곱하기 1 했을 때 얘보다 크다면 50% 넘는다라는 거죠. 니은도 맞고요. 자, 5번만 살펴보겠습니다. 디귿. 독일이 공적개발 원조액 30억 달러만 증액을 한다면 국민 총소득 대비 공적개발 비율이 유엔 권고비율 즉 0.7% 이상이 된다라고 묻고 있는데, 자, 독일의 경우를 보면 0.61%가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국민 총소득 대비 공적개발 원조액 비율이 0.6이라는 거예요. 0.01 생략하고. 독일의 경우가 240억이라고 봅니다. 그냥 공적개발이 240억이죠. 그럼 국민 총소득은 어떻게 되죠? 나누면 되지 당연히. 4천 정도 되겠네. 아닌가요? 그쵸, 4천이겠네. 자, 그러면 이제 독일의 그 국민 총소득이 4천억이라 단위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숫자 24만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30억 달러면 단위를 이제 얘가 10억 달러로 24니까 얘는 3이 되겠죠. 3, 10억 이렇게. 그러면 27이 되는데 여러분 뭐죠? 4천분의 24가 0.6%였는데 거기다가 4천분의 3이 추가가 된 거더라 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근데 4천분의 3은 몇 프로예요? 이게? 네? 일단 4천분의 4를 생각해 보자고. 얘는 1000분의 1이죠. 1000분의 1은 몇 퍼센트죠? 0.01%인가? 아니면 0.1%인가? 0.01 아닐까요? 잠시만요. 0.1%죠. 근데 3이니까 당연히 더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 4천분의 4보다. 그럼 당연히 0.1% 미만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무슨 뜻이야? 독일의 0. 이거 곱하기 4분의 3은 뭐예요? 0.75입니다. 따라서 0.075%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어쨌든 0.7을 못 넘습니다. 둘이 더하면 0.68 몇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정답은 3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번 볼게요.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고요. 축산업은 이제 이렇게 6개로 세분화되고 있고, 기억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 생산액 전망치는 1.2조 원 이상이다. 2021년도에. 자, 오리가 5.58 감소했는데 그냥 6% 감소했다고 보는 겁니다. 자, 1327의 6%는 뭐가 되죠? 뭐 대략 해서 뭐 78에 뭐 이거 볼 필요는 없는데 뭐 이 정도 하면 뭐 대략 80인데 사실 5.58%가 감소한 거잖아요. 6%가 아니라. 따라서 얘보다 더 적게 감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80이라고 쳐도 여기서 80을 빼도 뭐가 돼요? 1200을 넘어선다는 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단위를 생각하면 10억이니까 콤마 앞에가 조가 됩니다. 왜? 10억, 100억, 1000억, 조니까. 1천, 100만, 10억, 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 맞고요. 자, 돼지 생산액의 전망치는 같은 해 농업 생산액 전망치 15% 이상이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돼지 생산 3.9%가 이제 감소했는데 그냥 4%로 볼게요. 7,100에 4%는 뭐가 되죠? 대충 그냥 한 그냥 넉넉하게 300 잡읍시다, 여러분. 이거보단 안 클 건데. 그러면 7,100에서 3,000을 빼주면 300을 빼주면 6,800이 되겠죠. 자, 근데 농업은 1%도 안 되게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충 그냥 0.8%면 1%가 500 정도 될 텐데 한 450 정도 증가했다고 보는 거죠. 그럼 5만 600으로 볼게요. 그럼 여기서 얘랑 이제 비교하는 건데 이게 돼지고 이게 이제 농업이죠. 자, 그럼 얘 10%는 뭐가 되지? 5천 정도 되죠. 그거에 이제 15% 반전이니까 2,500인데 이 둘을 가볍게 더해도 7천을 넘어서요. 따라서 돼지는 농업 생산액 전망치의 15%를 넘을 수가 없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자, 디귿은 이제 맞다고 봅니다. 이건 아마 판단하기 쉬운 선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까지만 보면 이제 체크를, 그러니까 이제 파악을 안 해도 답을 이제 그 선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 만든 이유는 충분히 이제 어렵지 않게 해놨을 거예요. 리을 볼게요. 2020년 생산액 대비 2022년 생산치 전망의 증감폭입니다. 전망치. 재배업이 축산업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 여러분 보면은 세세하게 계산하지 마시고요. 축산업, 재배업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3270에서 1.5%가 증가했고 거기서 0.5% 감소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얘는 19,780에서 마이너스 0.3%가 됐고 거기에서 0.7% 증가해요. 가시죠. 대충 때리고 봐도 재배업의 이 증감폭이 더 크다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고, 정확하게는 3270에다가 1.015를 곱한 값에 거기다가 다시 이거를 제외한 99.58%를 곱하고, 얘는 99.68%를 여기다 곱한 값에 99.3%를 곱해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건데, 이렇게 작은 수치에서는 그냥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이거 둘이 더하면 1.1%죠. 이거 둘이 더하면 0.35%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270에 1.1%랑 0.35니까 19,782에 0.35%. 누가 더 커요? 당연히 얘가 더 크죠. 얘보다. 따라서 증감폭이 농업이 더 크다, 재배업이 더 크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계산기 두드리시면은 이렇게 계산한 거랑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1.5% 증가한 수치를 고려한 거에서 이거를 뺀 거 큰 차이 안 날 겁니다. 자, 24번 볼게요.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고요. 공제회에 관한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볼게요. 공제제도는 장기저축, 퇴직생활, 목돈, 분할급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장기급여 가입 회원수는 전체의 85% 이상이다. 자, 일단 장기급여 저축은요, 74만 4,700명인데, 그냥 대충 744만 따오겠습니다. 반올림 해줄까요? 745. 자, 그 다음에 전체 회원은 뭐 이걸 보면 되겠죠. 85.2만 명이니까, 그럼 뭘 따와야 되죠? 왜냐면 85만 2천이니까 내가 여기까지만 갔잖아. 그럼 85를 852만 따오면 되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사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사건은 부족한 값, 여기서 이걸 빼준 거 107, 852. 이거 이제 보면 뭐가 되죠? 10%에다가 85 빼주면은 22니까 3%도 안 되죠. 그럼 약 한 12% 정도 되겠네. 여사건이 12%는 건 얘가 뭐가 되죠? 87%를 넘는다는 소리죠. 둘이 더해 이제 그거 하니까 소수점 고려하면은, 자,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뭐가 되지? 85% 이상이 된다는 거죠. 1번이 정답이었네요. 자, 2번하고 5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공제제도 자산의 총 자산 규모는 40조 원 이상이다. 자산 규모 이 구성비를 좀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장기저축급여가요. 27.3조 원이니까 27조 원으로 보고요. 64.5%니까 여러분, 이거에 가장 가까운 거는 65%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분수의 소수편으로 바꿔버리면 20분의 13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 조금만 연습하시면 여러분들도 숙결될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뜻이야? 전체 그거에서 20분의 13을 곱했더니 얘가 나와.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 공제제도의 총 자산 규모는 27에다가 이 역수인 13분의 20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 13 곱하기 2는 26이니까 대충 2로 보자고. 2.xx가 되겠지. 그러면 이거 곱하면 40.xx, 41이 될 수도 있고, 따라서 40조 원이 넘는 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쉽게 파악이 가능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오케이? 자, 공제제도별 1인당 구자수는 장기가 분할의 5배 이상이다. 자, 분할 볼까요? 42,400에 282만. 그럼 어떻게 하면 283만에 3. 그럼 뭐 39, 27, 뭐 94 정도 되려나? 대충. 얘는 이제 단위가 너무 커. 그래서 우리가 좀 줄여줄게요. 줄여줍시다. 74만이고, 그 얘는 4억, 뭐가 되죠? 한 4.5억이 되나요? 자, 그럼 이제 만을 여기서 빼주면 뭐가 돼요? 만을 이제 단위를 빼주면 공을 4개 빼준 거랑 똑같으니까,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공간이 좀 없는데 여기다 쓸게요. 45,000에 74가 바뀝니다. 이렇게. 그럼 얘 이때 6을 곱해볼까요? 왜냐면 76, 41을 떠올려서. 76, 42. 대충 맞겠죠? 444, 44,400이니까. 그럼 얘 대충 한 60,
아니지 600점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우리가 여러분 아까 구했던 게 94였죠. 94에 5배를 해주면 얘를 100으로만 봐도 500인데 얘는 이미 600이니까 넘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5번도 옳았다라는 소리죠. 마지막 25번 보겠습니다. 뭐 거의 560채 해설 수준이네요. 지금 1시간 25분째인데 이걸 지금 이렇게 연속으로 하고 있는 저도 미친놈 같고 이걸 여러분들이 힘들게 보시는 것도 대단하시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성격상 그 띄엄띄엄 올리는 걸 싫어하고요. 그냥 여러분들도 한 번에 그냥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게 낫잖아요. 물론 제가 이제 타임라인을 해드릴 테니까 뭐 원하시는 문제만 이렇게 대충 뽑아서 보시겠죠, 대부분. 자, 부합하지 않는 자료를 고르래요. 볼게요. 광고 산업에 관한 거고, 2018년 기준으로 광고 산업 규모는 이제 17조 2119억이 나왔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고 하고요. 일단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를 더하면 17조 2119가 되네요. 맞아요. 1번은 맞고요. 자, 광고 대행업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광고 대행업은 이제 이거 되죠. 자, 전체 취급액의 38% 이상인데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172분의 66이라고 하면 이걸 약간 좀 세부적으로 봐야 돼요, 사실. 얘 40%가 뭐가 되지? 68. 대충 한 69 정도 되겠죠. 거기서 2%를 빼줄게요. 얘 2%가 해당하는 게 얘 1%가 1.7이니까 3.4가 되겠죠. 그걸 여기서 빼주면 한 65.6이 되겠죠. 어쨌든 66은 얘보다 크니까 38% 넘는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었고요. 자, 취급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온라인 광고 대응앱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증가율이 16% 이상이냐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얘를 그냥 27, 3으로 보고 3일 9로 보겠습니다. 그럼 좀 몇이 증가했지? 46이 된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46과 273인데 이건 어떻게 보냐면 분자의 6을 곱해 봅니다. 그럼 뭐가 되지? 276이 되나? 맞죠? 그럼 얘를 넘어서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6분의 1이 있어. 여기다 6을 곱했는데 얘보다 커. 그 말은 뭐야? 6분의 1보다 크다는 소리죠. 근데 6분의 1을 우리가 분수의 소수표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뭐예요? 16.67이죠. 따라서 얘는 16%를 넘는 정도가 아니라 16.67%를 넘는다라고 파악할 수 있었으니까 4번도 옳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자, 다음 보죠. 방송 매체 취급액은 4조 266억 원이고 그 다음으로 인터넷 5개 이거 맞네요. 그럼 2, 3번 중에 답이 나오겠네요. 자, 인터넷 매체 취급액은 3조 8,800 이거죠. 전년 대비 6% 이상. 자,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364로 맞춰주고 388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러면 24가 증가했으니까 6% 이상 증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36, 18에 3.6이니까 이거 둘이 다면 21.6이죠. 24가 증가했으니까 6% 이상 증가 맞고 또 모바일 취급액은 전년 대비 20% 이상. 자, 모바일이 이겁니다. 색깔 안 칠해진 거. 3,000 정도 증가했죠. 20% 맞으니까요. 3번이 정답이었겠네요. 자, 광고 취급액은 전년 대비 14% 이상 증가를 했는데 160 정도 증가했으니까 14%는 맞죠. 왜냐면 한 15% 정도 될 테니까. 그리고 지상파랑 케이블의 비중의 격차. 이거 말하는 거죠. 이거 분해 이거의 격차니까 빼줄게요. 75 차이가 나. 1270분의 75. 5%포인트 이하래요. 근데 이거 5%포인트 이상이잖아요. 곱하기 5 하면 63. 뭐 몇 정도 될 테니까 넘어가니까 여기서 잘못됐나 보네요. 자, 어쨌든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1시간 28분, 29분 향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연속적으로 분명히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다 내가 궁금한 부분만 이제 클릭해서 보고 그냥 떠나시는 분들이겠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저와 같이 함께 하셨다면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21년도 민경채 57급 자료 해석 해설을